게 가슴이 떨린다 이런 게 있는데, 가슴이 떨리는 건 몸에 열이 있었을 때 가슴이 우두두두 떨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때 아직 제 밑에 써볼 수가 있어요. 이런 정도는 좀 외워놔야 되겠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전곡이라는 혈이 있는데, 이 전곡은 그러니까 소택에서 그런 게 요게 두 번째 마디 겉으로 잡아보면 돼요. 근데 여기도 적백육제 선상을 치어가지고 행문 두에 잡으면 정확해요. 소택, 전곡. 그래, 전곡과 합곡은 앞에 있는 합곡과 후계 뒤로 가가지고 전곡이라는 이거는 이 전곡은 치열도 이건 쉽고, 침주는 거는 옆에서 이렇게 직접 하면 되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주로 어떤 데 많이 쓰느냐 하면은, 어린이들이 소택 주기가 안 좋을 때 어린이들한테 대충 좀 이용한다 이래 아시고 쓰면 되고, 국서치료는 주로 이제 그 손가락을 비쳤을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후계가 있는데, 이 후계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배우는 정렬 후계가 있고 기문 후계가 있고 그래요. 정렬 후계는 판에 행문을 잡아서 행문 두에 잡으면 정확해요. 잡으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 기문에서 잡는 후계는 요게 이 행문적에 잡아요. 기문 후계. 기문 후계는 여기서 잡는데, 여기 보통 보면 뼈가 안이 생기지 왜 생기지? 이 본래 후계라. 전곡과 후계는 위치가 있었죠. 여기는 기문 후계는 여기서 잡아요. 기문은 여기서 또 여기 잡혀가잖아. 기문 후계는 여기서 잡아요. 어떡하지? 이게 기문 후계. 이건 전곡, 이건 전곡, 이게 후계, 여기 후계가 있어. 이 기문 후계는 여기서 잡아요. 여기 전곡, 여기 하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부항 열결 후계 되는 폐의 열결하고 요 지금 요 후계하고는 같이 따라다녀요. 또 예를 들어서 전곡과 합곡은 같이 보조혈을 쓰면 참 잘 들어요. 합곡이 주로 이제 소화계통, 큰 골짜기 계통이니까, 예를 들어서 큰 골짜기는 뭐 항문이라든가 뭐 여러 우리 기관에 붙어 있는 육체에 붙은 여러 가지 문 있잖아. 이런 기관음은 육문, 우리 안입이 설신 육근의 육문하고 또 생식기문에서 구문이 되는데, 이 아홉 문의 여러 가지 병적, 뭐 염증이든 뭐든 이때는 전곡 후계를 반드시 쓰라고. 전곡과 합곡을. 그 다음에 지금 이 후계와 열결은 같이 따라다니면서 보조혈을 써주면 참 잘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어디서 옛날에 처음 이 침배와가지고 조금 어디 가면 장난기를 좀 부린 일이 있는데, 특히 그 남자는 아무 데 가도 여자한테 인기 있는 걸 무척 자랑으로 여기잖아. 자네들은 안 그런 거 몰라도 우리는 하면서
나의 그 영광스러운 자랑이라는 게 뭐냐면은 누가 많은 여자를 많이 거느리고 있느냐, 누가 여자로부터 인기가 가장 좋으냐, 어떤 자석에 가면은 누가 여자로부터 호감을 많이 받는가가 자기 모든 명예와 그 위신 뭐를 갖다가 쟤는 척도로 우리는 여태까지 알고 그걸 무던히도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늙어 왔다고. 아마 그거는 수억만 년이 가도 난 같을 것 같아. 자네들도 안 가질 것 같아. 자네는 안 그런가? 비슷하고 다 같지 뭐 누군 그렇고 누구는 안 그러냐 난 좀 이해를 못하겠어. 내 생각은 그래요. 내 생각엔 누구나 같을 것이다. 내 생각이 이런 걸 보아 자네 생각이 그런 줄 알고 자네 생각이 그런 걸 보아 나는 그렇게 나도 그럴기라 믿는 기라. 이 공자님 말씀 중에 공자님을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가장 인간적인 측면에서 같이 공생공락하면서 같이 공감한다는 그 사실이에요. 너무 솔직담백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면 안다 하고 모르면 모른다 하는 것이 학의 근본이다 하는 이 말씀도 우리는 너무 좋은 말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방이나 술집에 이런 데 가면은 그 옛날엔 지금도 그런 데가 있지 뭐 이 아가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요것들이 와서 아양을 뜬다고 저때 와서 살살살 어쩌고 뭐 선생님 나 어디 아파 어쩌고 이렇게 한다고 침재가 왔다고. 그러면은 그래 가면은 주로 뭐 목이 뻣뻣하다고 그랬지. 그럴 수밖에 돼 있어. 응? 그런데 돈이나 좀 벌어가지고 어찌 하락하면은 가지가지 옆에 뜯기는 놈이 있지. 뭐 가지가지로 눈에 안 보이는 그 애로가 많거든. 집에 형제간 문제, 자기 신세 문제. 그러면은 주로 이 뒷골이 뻐근해가 아파가지고 그래 와서 고소를 한다고. 그러면 요런 거 성냥같이 있지. 저 다방에 가면 성냥까트리만 있잖아. 아니면 이 수시개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거 가지고 이 후계에다가 딱 눌러가지고 요 후계 눌러가지고 고개를 좌우로 돌리보락해보라고. 이 짝이 반대로 해야 돼. 이 짝이 아프면은 일로 이렇게 돌리락하고 또 이 짝이 아프면은 이 짝을 눌러서 돌리락하고 그 다음에 사방 돌리보락하고 그 다음에 해보라 하면은 깜짝같이 괜찮다 하거든. 그러면은 신기하게 정말로 자기 육체가 쾌유한 거를 보고 아주 무슨 대단한 재주나 가진 사람인 줄 알고 신기를 그리 좋아서 점점 따라다니는 이런 경우도 봤어. 봤는데 자네들도 강가에 가다가 누굴 유혹을 할 때 한번 좀 써먹어봐. 이 대개 다 모두 뒷골이 뻑뻑하고 아프다고 다 그래요. 그런데 후계는 꼭 침이 아니라도 성냥 까트르기나 옛날 성냥은 좋은 게 있어. 뭐냐면 성냥이 끝이 문투름하거든. 빼쪽 안 하고 문투름하니까 이 상처도 안 나고 그걸로 문제를 주면 그렇게 잘 나요. 그래서 이게 후계는 하여간 이 뒷목줄이 뻑뻑하다든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데는 아주 신통하게 잘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 은왕 많이 쓰는 혈이라 특히 이거는 요배에 특히 그 요배는 이 덩어리하고 이 허리는 주로 위중해서 치료된다고 이러지만은 주로 이 변비통에도 잘 들어요. 팔이 이렇게 뭐 안 올라가고 이런데도 이게 무척 잘 들어요. 그리고 이 견비배통 하는 게 있는데 견비 배통 이 참 말이 퍽 난해한 것 같는데 요거는 딱딱 달라요. 견락하면은 이 어깨 쪽지 우리가 말하는 어깨 여기를 말해요. 견정이 있는 혈이지 어깨. 비익하면 팔 이거 대체로 비익하면 이 팔쪽 말이에요. 팔. 그리고 비내 이래면은 물론 이 밑에까지 들어가요. 밑에까지 들어가요. 그 비내통이라면은 온 팔 이 전체가 아프면 비내통이지만은 보통 견비 이랬을 때는 팔 이 전체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배액하면 이 덩어리 이 덩어리 어깨 쪽지 견비통이 있는데 견갑골이 있는데 여기를 견배통 그래요. 근데 이런데도 이 후계가 아주 잘 들어요. 그래서 이게 또 멍청이 매로 또 후계만 좋다고 후계만 써서 안 돼. 아까 열결이 가미됐을 때 조화를 잘 봐요. 그 두황 열결 후계 이래서 이거 겸용을 많이 이제 주장을 했어요. 옛날 어른들도. 그 다음에 이제 왕골이 있어요. 왕골.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자꾸 강의를 할 때 친구의 혈명은
뭘로 보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의 이 생명철학적 측면에서 그 이름을 새겨야 되고 이 글자를 잘 보면은 그 혈이 어디 있는가가 보인다 하는 거. 그 혈이 어디 있는가 완골. 이 글자가 이 완자가 골완자라 이랬지만 이 완자가 보면은 좀 불상스러워요. 쉽게 말하면 상스럽지 않아요. 이 완자는 밑에 죽을 사자가 들어가 있다고. 완골. 그러면 죽는 골이다. 그 완골이면은 우리 뒤에 있는 이 골을 무슨 골이라 해요? 응? 응? 완골? 그래, 이거 우리 보통 완골 가지. 그 다음 여기 있는 혈도 이것도 지금 배우는 혈도 완골이라. 그런데 내가 이번에 우리 어른 돌아가실 때 자세히 봤는데 우리 이 속설에 우리 친구학을 배울 때 보면은 사람이 죽을 사람이냐 살 사람이냐 아는 방법은 뒤에 완골을 보라 그러더라고.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 완골이 꺼진다 이래요. 그럼 이 뼈가 어떻게 꺼지나 이랬더니 여기가 살이 전체적으로 쏟아져 버리니까 이 완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진짜 완골이 완전히 어디로 쑥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뒷뼈가. 완골뼈가. 그래서 이 완골뼈가 이게 들어가면은 이게 완골 쪽이 여기가 푹 꺼지면은 누구든지 못 산다. 아무리 많이 아프고 빼짝 말랐더라도 완골이 튀어나오고 붉어지면 산다. 이 말이 맞겠더라고. 우리 그냥 뼈가 어디로 들어갈 텐건 없는데 이상하게도 이 골이 이 완골 자체가 어디로 사라지는 것 같아요. 얘가 푹 꺼져가지고 전혀 이게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과연 옛날 말이 맞나 싶은데 그러면 이 완골과 이 손에 있는 이 손목완자 완, 이 완하고 여기 있는 완골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이건 이때적인 영향을 주는 지다. 그래서 이 완골, 이 생명, 여기서 완골은 우리가 뭔 자리냐 하면은 뒤에 있는 목에 있는 이 완골은 이 우리가 목에 있는 완골은 이게 기억센터라. 우리가 말하는 뭘 기억하는 거 있지. 기억을 하고 있는 뼈가 우리 몸에서 이 완골이라 그래. 완골. 그리고 실제 여기 있는 완골은 이렇게 썼더라. 완골 이렇게 뭐라고 쓰는 이런 거 달라요. 완골. 이 완골과 완골은 상당히 여기도 무슨 기억을 하는 그 장치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도 나는 상당히 영향이 있다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손이 이상하게 달아나거나 손을 여기 많이 다친 사람들 보면은 보통 이 감기력이 그 기억력이 없어져요.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 이 손이 이게 다치게 되면. 그래서 여기 이제 완골에다가 시침을 해가지고 기억력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 완골은 실제 어딘가 한번 잡아봐. 여기 하면 뼈가 있지. 이 뼈를 완골이라 해요. 손목완자거든. 완골. 이거는 보통 이렇게 하면 잘 보여. 이렇게 하면 여기 들어가지. 이렇게 돌리면 여기 들어가요. 이게 본래는 완골이, 이 뼈가 완골이라. 이 뼈가 완골인 뒤에 있어. 완골 안쪽에 잘 보이잖아요. 옳지. 힘을 쫙 빼. 너무 그러지 마. 옳지. 이 완골을 앞으로 이제 완골하고 보에 올라가면 양곡혈이 있고 그래요. 이거 쏘가야 잘못하면. 지금부터 이 소장경은 이거는 서성을 못만 내면은 잘 떨어지거든요. 안금 밑에 후계까지는 괜찮은데 장경에 있는 혈들은 엄청나게 지금 찾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위에 양곡이 있지. 양곡. 완골, 양곡, 이제 양노 이래 들어가요. 이 세 개의 혈은
참 어려워요, 찾기가. 그런데 가장 쉬우면서 어려워요. 가장 쉬우면서. 사실은 이 혈은 여기 있는데, 요 자리, 여기인데, 지금 여기가 양로. 잘 안 되겠거든. 손을 요래 대고 팍 접치면 돼요. 요래 접치면. 바로 완관절이 있어. 완관절은. 탁 접치면 여기 탁 끊기는 자리, 여기를. 요래 가지고 탁 끊지봐. 손을 요래 대고, 요래 굽히봐. 굽히면 요 관절이 싹 들어가지. 새끈새끈해, 이 자리는. 정확하게 잡았지. 그래서 거기 이제 요서 요 왕골이 여기 요 왕골자리하고 요거를 혼돈하기 쉬워요. 잘못 잡으면. 그래서 이 왕골은 글자물은 뭐 글자 이대로 보란 말이에요. 모든 골통에 그야말로 이 점 치료를 주치한다 이렇게 하면은 정확해요. 여기는 보면은 뭐 국소치료는 주목에 이래 하고 뭐 어쩌고 한다 이러는데 아들이 이 턱튀기 왕골에는 자다가 막 그 아들이 뻘떡이 나서 헛소리하고 뻘뻘 걸어나고 이런 경우에 주로 쓴다 이래 돼 있고 두통이나 치통에도 이걸 저 보조로 쓰는 걸로 있어요. 반신불수 이런 데 말할 것도 없고 또 이 땀이 잘 나지 않을 때도 쓰는 데 있고 이 양국도 보면은 주로 이거는 손목이 뭐 삐쳤을 때 국소적으로 많이 쓰고 이래요. 근데 이것도 양곡이니까 양곡이라 하면은 아파도 예를 들어서 짝이가 아파도 이런데 입짝에 팔꿈치 뒤에 아픈 거는 이런데 관절 아프면 양곡이 되지만 뒤에 있는 안쪽으로 아픈 건 음곡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양곡과 음곡은 앞으로 신경에 음곡이 나와요. 그래서 양은 양부위 골짜기 뒤라든가 그 체형에 있어서 음양하게 있어서 양부위에 나면 양곡을 쓰고 음부위에서 고통이 오면은 이런 겨드랑이나 사타구니나 이 안쪽으로 이렇게 골짜기 이런데 뼈마디 이런데 아프면은 음곡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혈이 이거는 우리 나를 가르쳐 주신 이중영 선생님께서 참 스사로 이 양노혈을 찾아가지고 크게 그 우리들에게 자랑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이중영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 이제 그 물론 연령 차이도 있고 스승님이고 나는 제자지만 사실은 내 대에 와서 내가 이게 바로 맞다 이렇게 요사선 역설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선생님은 자꾸 신문을 갖다가 신문을 여기서 잡는 걸 해놨어. 여기서 잡는 거 해놓으면은 우리가 그 경락학상 맞지를 안 해요. 소장경이 가는 경에 신문이 있을 테거든. 그래서 이 양노혈을 갖다가 선생님은 그때 나한테 가르쳐 줄 때는 신문으로 가르쳤어. 그래서 나는 신문을 여기서 잡기를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맞거든. 경락학상 맞다고. 이렇게 잡아서 이것도 내 스사로 개발한 혈이라. 이게 혈이지. 요런 문제는 그 자네들도 그래. 내가 잘못된 건 자네들이 앞으로 바로 잡아. 그래서 이 자꾸 고전이라든가 옛날 전통이 있는 학설을 믿으라 하는 이유가 그거 있는 게라. 항상 이 가르쳐주는 스승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제자는 스승을 잡아먹고 잘한다 그래요. 응? 마치 그 사마귀가 자기 남편을 잡아먹고 그 임신을 해서 새끼를 기르듯이. 그래서 이 잘못 알면은 양노혈을 그럼 어디를 잡느냐 하면 양노혈을 위에 이어와서 어디 뼈 있는데 위에 잡는 줄 아는데 이 양노혈만 글자 그대로 얼마나 이름이 고상하냐 이 말에 양노원이란 말이거든. 글자 그대로 양노원이라 양노원. 양노란 그렇게 쉽게 말하면 넓은 거를 기른다 이 말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노화를 방지한다 이런 얘기가 돼요. 노화 방지혈이다 얘가. 그러면은 실제로 어떠냐 하면 팔을 요래 가지고 빽 벌리봐. 손을 요래 대고 요 위에 대고 요 척골 뒤에다가 요래 대고 손가락을 빽 벌리봐. 빽 벌린 손목을 빽 벌리면은 요거 딱 벌어져요 요래. 요 딱 벌어져요. 요래면 없지. 요래면 딱 갈라지지. 응? 요 안에 요 들었어. 이러니까 이걸 알 수가 없는 게라 사람이. 자네는 요 딱 갈라지잖아. 딱 빽 돌리봐. 빽 돌리면 없지. 돌리봐.
돌리면 딱 갈라지. 요 안에 들어지. 뭐 자네 잘 잡아놓고 그래. 돌리면 없어. 그렇게 이 혈은 신기해요. 신기하고 양로라니까 그냥 뭐 아무데나 그야말로 불로장생하는 게라든가 양로학을 갖다가 아무데나 드러내진 않았다. 네? 이렇게 숨어있더라 하는 확실히 내가 손 안 가도 되겠지. 그렇게 정확하잖아. 그래요. 근데 양곡하고 그건 잘안 맞아요. 아이 진짜 양곡하면은 지금 여기가 양곡 아니라 여기가 양곡이고 이거는 뼛속에 들어넣는 뼛속에 여기라 뼛속이잖아. 요 봐라 여기잖아 요게. 그래서 이거하고 우째 같아요. 이 아까는 양곡을 잡을 때는 이래 잡아야 되잖아. 우리가 말하는 양곡은 이래 잡는 기고 강로는 이래서 빗속에 들었는데 우째 같아. 그래 맞아요. 이 빗속하고 어째 그거하고 어림이나 있네. 그렇지? 됐는가 자네? 지금 우리 양곡은 여기 있잖아요. 간절에 양곡이 있고. 지금 양로는 요 뼈 안에 들었어요. 뼈 안에. 요 호구 속에 들었어요. 여기 딱 갈라져. 요 뼈가 둘이라 여기 볼래.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그 옛날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집에 가면은 책이 뭐 방은 뭐 얼마 안 돼요. 우리 요짝방만 할까 그런데 하여간 친구 서적만 꽉 차가 있고 있는데 어떻게 이 처치를 못해가지고 위에도 어떻게 묘하게 만들어가 천정에도 이 책을 이렇게 깎고 봐놓고 그래서 물론 특히 그 한학도 저 잘 아시지만은 그 일본 거를 배우신 어른이 되니까 전부 일본 서적을 친구하게 관한 거는 뭐 없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참 과연 만나본 양반 중에는 친구학적인 측면에서는 이중영 선생 제자인 사람이 거의 없을게요. 지금 경희대학교 교수들은 다 그래요. 그 양반한테 안 배운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뭐 돌팔이든 뭐든 간에 한 80% 내지 90%를 그 선생님 제자로 보는. 그 선생님이 이상하게 나한테 자기 책을 금쪽같이 여기는데 책을 한 권 준 게 있어요. 그 책 한 권 준 게 그게 일본 사람이 한 건데 그 책을 가지고 내가 이 책을 참고를 했어. 그 책에서. 그 책에서 다른 걸 참고한 게 아니고 이 안에 무슨 주치정이 했잖아. 일본 사람들이 해놓은 거. 곳에 있는 걸 물론 그대로 해온 길 알지. 일본 사람도 그대로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하고 그 책하고 거의 참고해서 여기서 조금 했다 하는 거. 이거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보통 주치 어디서 미치 뭐 저 하는 얘기는 이건 난 이런 말을 하기 싫어요. 싫어서 난 이 듣기가 싫어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혈명 이식으로 되질 않더라고. 그러나 참고는 할 만하지. 그래서 선생님이 나에게 그 책을 주실 때도 아마 뭔가 예견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내 대에 와서 선생님 제자 중에는 아마 내가 아마 선생님의 뜻을 많이 줄 것 아니냐 이렇게 예견을 하신 것더라고. 근데 나한테 술을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내가 술은 못 배워서 결국. 그리고 색시집에 가는 거 하고. 색시집에도 아주 인류 고급 색시도 집에 한 대 가면 그렇게 들고 다니면 그랬는데도 난 안 되대. 자네한테 우스운 얘기지만 난 꽃이 가서 안 되더라고. 난 그래서 안 갔어. 이런 얘기 괜찮지? 응? 이런 솔직한 놈이 뭐 사람 같은 얘기 해야지 뭘 사람이 심한 얘기를 자꾸 해.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양로는 어떻게 썰으냐? 무사막이 아이가 몸에 사막이 똑똑똑 올라온 사람이 있어. 이게 진짜인지 이제 내가 해보니까 과연 다 떨어져야 딴 사람 애들 낫더라. 양로에 입구를 하게 되면은 웬만한 무사막이 다 떨어져. 손에 있는 사막이 뭐고 다 떨어져요. 사막이. 양로가 사막이 아주 이건 명혈이다. 막 아까 내가 참 하나 더 보충 설명해야 돼. 그럼 선생님이 나를 왜 그랬겠는가 저는 이해를 못하지. 내가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편견적이고 너무 이렇게 하나밖에 모르니까 선생님은 나의 마음의 울타리 벽을 무너뜨려 주기 위해서 그랬어.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스승님이 나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그 선생님의 그름으로 해서 상당히 벽이 많이, 내가 전에 옛날 같으면 여자들 가깝게 안 해요. 나한테 못 와요.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남녀 분별이라든가 여자는 막이라 했어. 30대까지도. 그래, 그 내 마음의 벽을 무너주시라고 그랬지. 선생님이 나쁜 어른이 아니라고. 하나의 그거는 나의 마음에 어떤 그 자꾸 성을 쌓고 벽을 쌓고 어떤 말이 나름대로 어떤 그 편견을 갖고 가지니까 좀 뭔가 두리뭉술하게 원흉한 사람, 원통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허공화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는 자꾸 그런 걸 받아주고 치사선택을 하니까 그래 선생님이 나한테 그랬어. 자, 그러니까 사와 마와 귀신이 붙은 이런데 뭐가 나오면 뭐라 해요? 사마 귀 이래지. 네? 사와 마와 마가 붙은 기라. 그러니까 여기 사마구가 연한 사람은 소구 불성형이라. 사와 마가 붙어가지고 막 귀신이 붙어서 아무 일 안 돼요. 그러면 자네들 생각이 야 그러면 사마귀 왕천 부처님 아냐 이래지. 맞지? 사와 마를 부수는 양반이게 맞아요. 사와 마를 막 전부 부수고 다스리고 없애고 하는 양반이게 맞는데 미안하지만은 여기 점이거나 혹이 난 게 아니라 부처님은 홀이라 홀이. 응? 홀이. 홀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애리한 털. 호리털이라. 호모. 어? 호모는 발. 우리가 막 트럭발 발하면 이렇게 부르기고 목하면 뭐라. 그 다음에 호는 요 목감도 더 작은 거. 아주 하얗더리지. 그래서 백모. 그러니까 백호상이래. 백호. 하얀 털이라. 하얀 털. 하얀 털도 우리면 이런 털이 아니고 하얀 아주 뭐 눈에 미세한 털로서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평소에는 없고 자기 몸에 신변을 신통을 나탔을 때면 그래요. 신털이 나와가지고 그 털로부터 광명이 쏟아져 나와요. 그 일은 육안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절에 가서 부처님이 우리 형상으로 하자니까 여기다 톡튀나게 만들어서 그렇지 원래는 톡튀난 게 아니라 톡튀나면 사마귀가 돼서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와 마와 기를 쫓는다 이러니까 몸에 있는 사마귀만 없애는 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와 마가 붙은 사람이 있어. 사가 붙은 사람은 어떠냐 하면은 어떤 유형이냐 하면은 사가 붙은 사람은 뭐를 사사건건히 예를 들면은 운명학적으로 독술적으로 점치는 심리. 아이고 오늘 내가 길을 잃어오는데 어떤 여자가 내 앞을 싹 지나가더라. 오늘 재수없다. 내가 안 가야 되겠다. 가다 내 초상 찍어놨는데 이렇게 자꾸 점치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오늘은 동부풍이 불었다 흉풍이 불었다 나오면 흉한 일이 있으는 겁니다. 막 이렇게 자꾸 점치는 심리 이거. 그리고 살은 자꾸 사특한 소견을 가지고 딴 생각 뭉뚱한 생각하는 거. 분수밖에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마는 항상 자기가 독재자. 우리말로 말하면 독재자. 쉽게 말하면 독각형이라. 지가 제일이라. 독각형. 어? 쉽게 말하면 히틀러라. 우리말로는 독재자라. 세상 많은 사람을 자기 부하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 뭐든지 자기 주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나는 이 기질이 상당히 강해요. 나는 이 마의 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내 스스로를 비판할 때는, 나를 평가할 때는 나는 마의 어떤 근성이 많다는 얘기를 자주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네들도 자네를 평가할 때 집에 가서 왕초가 되려고 하거나 남에게 친구나 누구 사이에서 자꾸 리드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거든 내가 마의 근성이 있는 줄 알고 얼른 죽여. 그 마음을 죽이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귀가 붙으면 어떠냐면은 귀가 붙으면은 원망과 저주를 그렇게 심하게 해요. 사사건건이 배타적이라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게 없어요. 이 귀신의 정세가 그래요. 그리고 떨려요 몸이. 신체 반응으로 떨려요. 그래서 신이 내리면 떨리는 이유가 이게 쉽게 말하면 미주신경이 그냥 경련을 일으킨 걸 말해요.
우리 몸에 미주신경이 경련을 일으키면 떨려. 이 거의 기가 붙었다. 귀신. 몸이 떨려요. 떨리면 기가 붙은 게라. 그래서 이 내 말이 거짓말인가 하려면은 점이 귀신 붙은 사람들 점쟁이한테 가보면 알아요. 저 시아바이나 저 아부작때도 이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네 애비야 이렇게 하거든. 그래 여기 한 분 더 재미나는 얘기를 하는 게 사마귀 붙은 사람들.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마귀 관계 몸에 붙은 홍만 띈다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소리라. 사와 마가 붙은 정신 내 마귀가 붙은 거 띈다 이 소리라. 정신적인 병을 치료한다 이 소리요. 이상하게도 정신 치료하는 게 여기 신문이고 뭐고 다 여기 있잖아. 이 건방에 있잖아. 뭐가 소명과 태양경이 서로 부부가 만나가지고 조화를 이룬다 이 소리라. 여기 나는 안 가봤는데 과거에 부산역 역장 하시던 어른이 정년퇴직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온 일이 있었어요. 나이가 그때 정년퇴직을 했으니까 그때는 55세인가 뭐 모르겠어 몇세인가 하여간 60 우리 집 오실 때는 60 넘었어. 그래 이제 오셔가지고 여기 기장인가 뭐 철라면인가 어디 가면 유명한 약국이 있었대요. 기장 하는 것 때요. 그 유명한 약방이 있었는데 그 이게 자네들 뭐 조만할 때 얘기일 때는 막 국민학교 다닐 때 소문났던 사람이야. 가니까 뭐 어디 아파서 갔는데 참 그야말로 소문대로 장사진을 쳤더래요. 저 밑에서는 번호를 매기고 이러더래. 순번을 주고 쉽게 말하면 들어가는 그 끈을 주더라는 기라 몇 번. 그래 이제 장사진 전대 자기도 늙은 게 뭐 자기를 서가지고 끝에서 서서 우쭈우쭈 하다 보니 또 자기 뒤에 또 뱀 꼴을 달더라는 기라. 그래 어쩌어쩌 해가지고는 자기 앞에 세 사람이 딱 있더래요. 그래 그 사람이 저래 앉아 젊은 사람이 한 30대 됐더래요. 딱 이래 보고 있더니 이래 치다 보면 너 왜 왔느냐 이래더라는 기라. 그래서 너 왜 왔느냐 이 가글래 뒤에 지 친구가 있나가 이래 뒤에 돌아보니까 뒤에는 저거 자기하고 나이가 그만한 사람이라. 보기 너대보라 너 말이다 이 카더라네. 그래 나 말입니까 이 가니까 그래 너 아이고 누가 여기 있느냐 이거라. 아니 난 요 앞에 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들 말한 줄 아는데 가니까 그래 너 말 왔느냐 이래더래. 지 애비가 돼도 몇째 아들이 돼도 막내가 되거나 이런 나이가 아니라 60이 넘었으니까 현재 한 30대인데 사람이 키가 엄청 한 양반이 그 성은 박씨구만. 그래도 다 가문에 옛날에 그래도 사서상경염 이러고 이런 양반이 그 소리 들으니까 아랫도리가 떨리더래요. 이상하다. 그래 앞에 사람 보고는 그 당신들은 좀 믿기시오. 이게 이래 빗기더라는 게요. 그 저때 가고 저래 저 봐주실랍니까 이 관계. 그래 너 말 왔나 이 가들이. 그런데 참 도사님 너무 아십니다. 어째 애비 같은 사람 보고 너락합니까? 어때 내가 그래나? 신이 그래지 이러더라는 게. 기통배기를 탁 뜨면 사정없이 한 대 갈기대요. 그러니까 왜 때리나 카더라나? 내가 때린다? 신이 때리지. 에이 들어본 놈하고 거지로 왔다. 그래 온 게 그 많은 사람이 줄줄 따로 다 오더래요. 그런데 이 조금 명의가 되면 나도 약간 그런 기질이 있어. 그러나 이게 약방의 감초매로 피로 악처럼 거기 쏘일 때가 있어 사실은. 심리적으로 상대를 갖다가 일단은 그 환자를 내가 리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환자가 나한테 오면 어쩐지 꼼짝을 못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점하는 사람, 또 특수한 사람들 가서 만나봐. 도사님, 뭐냐 한 사람들 만나보면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잘 없어요. 어째 오셨습니까? 뭘 어째 별것도 참 이런 사람이 잘 없더라고. 가면은 문턱이 높아서 옆에 막 시종들이 탁 사이고 있고 막 옆에 못한 데 가면 몽디리 들고 있는 기라. 왜? 혹시 아까 그런 놈이 막 들고 스승 때리고 이러면 몽디를 가리기려고. 그 문턱이 높다 이 말인데. 그래 이 공부 이거 조금 하다 보면 자네들이 유명한 의사가 되면 그만 환자한테 반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나도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나처럼 참으로 하려면 워낙 말을 많이 알고 하면 조금은 그게 아름다운 그게 하나의 유머가 돼요. 그렇지만 그 시질껍질하게 조금 지식 믿게 가지고는 안 되거든. 우리는 이 변제라든가 나름대로 그 사람을 속이는 그 기교가 뛰어나 있거든.
쉽게 말하면 인기응변이 아주 능수능란해요. 사실은 나는 대단히 그런 기질이 있어요. 내가 자녀들 앉혀놓고 옷 삐끼려고 하면은 한 5분, 10분 안에 다 삐끼요. 그만큼 체면력이 있어. 그렇지만은 보통 일반 사람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환자 좀 보고 돈 좀 벌었고 어째고 막 이렇다 해서 그만 막 니나 캐싸고 말이야. 병원의 의사들도 그렇거든. 환자한테 되게 보면 경어를 안 써요. 뭐 그렇소 저렇소 써서 허자도 잘 안 쓴다고. 그래 못한 데 가면은 말이지 그만 하게고 그만 막 말을 나이고 뭐 왜 왔어 어쩌소 그래 어쩌고 막 이런 식이라. 그래 이래 되면은 사람은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저 사람이 상대방이 그래 왔는가 그래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오히려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형제를 느끼고 이럴 정도 되는 사람 괜찮은데 상대방이 이상한 묘한 거부감을 가질 때는 이건 아까 말한 그런 경우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면서 자네들이 사마 붙을 확률이 100% 있다는 걸 내가 경고하는 기라. 그래서 부지런히 이 양도혈은 만지주든지 떠주든지 손으로 이렇게 좀 지압을 해줘. 그래야 안 까불어요. 이게 두피 났기 때문에 그걸 까불더라고 본 게. 그래서 이 양도혈은 그 사마귀를 쫓는데 아주 듣고 실제 사마가 붙은 사람들 많이 와요. 나는 밥을 못 먹어요. 꿈마다 뭐가 자꾸 나타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귀에서 무슨 소리가 나고 뱃속에서 우리 할배가 자꾸 보이고 뭐 어쩌고 덩어리야 뭐 어쩌고 어깨 양쪽에 어깨 신이 붙어가지고 나는 지금 막 이렇게 쪽지가 막 무겁고 이래요. 어디 간게 나보고 있어 우리 할배가 연치다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아니 어깨 쪽지 아픈 거는 오장육부가 전부 병들면 위축이 일어나면 어깨 쪽지가 그렇게 아파요. 특히 폐나 위장이 나빠보라고 이거 전부 더 아프지. 심장 나빠도 뒤가 만날 아프지. 특히 심장병 같은 거 분명히 알아. 이 귀신이 붙는 유형은 이게 재미있어. 혈은 이게 양노혈인데 고장이 어디에 나는가 하면 심방광이 나요. 심방에서 고장이 나요. 심방광이 나고 심방광이 이게 토를 삼각척이 돼 있어서 이게 토를 척에 비위를 쳤다고. 비위를 쳐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겨요. 비위를 쳐. 토극 수화이라 토극. 토가 물을 쳐버리는 기라. 이게 다 섭취해버리는 거야 물을. 그래가지고 막 어째 되는가. 이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마귀가 붙은 사람은 기교 현상이 일어나요. 기교. 밤마다 기진하고 교배를 한다 이 말이다. 신이 나타나가지고 그때부터 밤마다. 그래서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얼마 전에 텔레비도 보여주대. 그 사람들은 자기 신하고 교배한다 이래가지고 실제 모녀들을 암놈 숙놈 모여가지고 보는 앞에서 섹스를 해. 그거는 자기 인간관계가 아니고 신과 어떤 연매와 연매가 그게 붙어서 한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정의를 내려요. 그러면 이 기교를 시발하는 데는 뭐냐 하면은 녹각 있지 녹각. 이 녹용이라든가 이 녹각이 어디 좋은가 하면은 이런 기교체 좋고 귀신을 물리치는데 그래 좋아요. 그 이상한 일이지 그게. 어째서 사슴이 그러냐? 그 나중에 뭐 시간이 없어 못 하겠고. 어쨌든 녹각 있잖아. 녹각 생신각도 좋고 녹각을 아주 술에다가 좋은 술. 예를 들면은 요새 뭐 소주는 안 돼요. 집에서 집에서 옛날 동동주 같은 거를 떠가지고 그 술에다가 푹 담가요. 오래 담갔다가 그걸 삶아서 늘 먹으면은 이 정세가 없어져요. 그러면 귀신이 통곡을 하고 가는 것을 보게 되지. 이 기교증의 시작을 해요. 이래가지고 이상하게 먹지도 못하고 빼빼 말라가지고 그만 막 이런 현상이 나요. 사적인, 맛적인, 귀적인 현상이 몸에서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허전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위에다가 묘한 영매가 붙으면은 죽은 어린애 귀신 붙은 명도라 이래가지고 시통방통하게 또 알아맞혀요 또. 그래 그걸 갖다가 몇 해까지 하는 길면은 3년이고 짧으면 1년이고 3개월이고 그래요. 어째서 그랬냐면 그 사람이 혹시 다른 사람하고 섹스를 하거나 다른 데 가서 무슨 돈을 탐내거나 하면 슬쩍 가버려요. 물욕을 가지거나 귀신한테는 딴 돈이나 딴 데 물욕을 가지면은 질투가 일어나요. 그 물욕이 우리한테는 물건인데 귀신의 눈에 봐서는 딴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 갈 땐 예요년하고 오만 요남하고 오만 한방 채고 가기 때문에 주로 피를 토하고 피를 쏟고 죽을 땐 피를 토고 그리고 기교증이 들린 사람은 참 첫째는 몸에서 비린내가 그래 나요.
그 귀신은 비린내를 많이 내요. 그래서 콩을 씹어서 비린내 안 나면 귀신부터 딱 하고, 비린내가 나면 이건 귀신 붙은 거 아니라 이래요. 귀신이 붙었나 안 붙었나 하는 건 옛날 어른들이 생콩을 먹여봐요. 생콩을 먹어서 생콩이 구수하다 하면 비린내를 모른다 하면 귀신이 붙었다는 얘기라. 왜? 비린내를 몰라요. 또 신기하게도. 자, 양문은 뭐 이외에도 무수하게 쓰는데 이렇게 알고 또 넘어가자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이란 혈이 나와요. 지정. 지정은 역시 온유혈과 같이, 아니, 여기 신경에서 이렇게 잡는, 이런 방법으로 올라와가지고, 우로 올라오면 우로. 반대로 우로 살짝 올라오면은, 왜, 온유 잡아본 일 있지, 온유를 잡을 때, 요 올면, 올라오다 보면 여기 꺼지는 자리라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요 살짝 꺼져요, 요 자리는. 꺼져요. 근데 요거 반대로 내려가면 되는데, 요 내려가면 여기가 지정이 나와요. 지정요 잘 보라고. 요 지정은, 실제로 지정은 여기 이 선을 잘 봐야 돼, 이 선.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잘 보여. 이쪽, 이렇게 해봐. 쭉 밀어 올라오면은, 등 우로 잡아야 돼요, 우로. 지정은 2분의 1 지점인데, 2분의 1 지점이라. 지점인데, 실제로 이건 요 뼈가 있지. 척골뼈 우로 잡아야 돼, 우로. 이렇게. 2분의 1 지점. 근데 이거는, 이 사람마다 골이 틀려가지고 잘 안 가. 좌우정 1분의 1 지점 우로 잡으면 돼, 이렇게. 우로.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올라가지 말고. 옆에 이래 잡아야 돼. 이 척골 있지, 척골 안쪽. 이렇게. 침을 줘도 이렇게 줘야 돼. 여기 있네. 이 밑, 여기. 보이네, 여기. 딱 갈라지지? 근밑으로 가요. 근데 이거는 주로 손에 마비가 온다든가, 손이 이렇게 피해 잘 미어요. 여기 나름대로 설명을 잘 해놨으니까 요대로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해. 여기 보면은 지정이 주치에 이상한 얘기를 하나 써놨어요. 경공강은 놀란다는 거는 말처럼 말이지 막 어디서 뭔가 막 천둥 벼락이 있어 막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이 막 자지러지게 막 소리를 지른다든가. 공은 막 두려워서 공포증이지. 그러니까 어디가 막 숨는 정세. 그 다음에 강은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 거 있어. 이게 이제 이런 정세가 주로 어떤 데서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히스테리라는 게 있지. 히스테리라는 걸 실제로 과연 본 사람이 있느냐 물으면은 참 적어요. 노이로제락 하는 게 있는데, 노이로제락은 그건 신경증이고 그냥 신경성으로 고민하는 고민류에 들어가요. 그렇지? 이거는 우리가 말하면 내로움이 하나의, 항상 정신적 내로움을 우리는 노이로제락하고, 히스테리라는 게 있는데, 히스테리는 미친 정세라. 사실은 그 히스테리의 절대적,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간단한 용어로서 그 표현이 경공강은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히스테리가 보니까 희한한 것이 뭐냐면은, 막 처음에는 막 좋아서 막 웃어요. 막 울어요. 이게 서로 상극을 하더라고. 비. 막 또, 그 다음에 또 한없이 슬퍼하는 표정을 가지고, 또 한없이 화를 내요. 한없이 노를 내요. 막 경노라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강은인데 웃다가 울다가 막 무슨 하소연을 하다가 또 무슨 노래를 부르다가
또 노래를 불러요. 가. 그리고 어디서 또 그렇게 그런 문장이 나오는지 무슨 시가를 갖다가 또 이거 막 철철철 쏟아내요. 희비애러라 하는 그 우리들이 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 감성을 졸지에 어떤 순간에 다 드러내는 그런 현상을 히스테리라고 해요. 히스테리. 물론 영어의 말이지만 우리말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해야 될지, 우리말로는 그 히스테리,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히스테리 현상을 뭐라 그러냐, 이걸 뭐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졸광증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졸광증. 물론 이것도 내가 만든 말이야. 왜냐하면은 졸지에 미치는 병이다 이 말이야. 졸지에 미쳤는데 이것이 그냥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사람이 막 우들우들 떨다가 펄펄 뛰다가 몸으로 행동으로 이 기상천 외의 그 표정을 보이지, 또 정신적인 여러 가지 그 현상으로서 기괴한 그 인상을 우리에게 보이지, 말이나 뭘로 또 그래지. 그러니까 몸으로 여러 가지 이상한 정세를 보이지, 행동으로 보이지, 말로 보이지, 그리고 침묵으로 보이지. 또 가만히 있을 때는 갑자기 막 그 과음을 지르고 막 벼락끝이 귀상망측한 짓을 하다가 졸지에 깊은 침묵에 싹 들 때는 딱 죽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본 이 졸광증은 삶과 죽음의 이 양면을 동시에 표현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졸광증이라 하더라. 삶에서 이 살아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극악의 경지, 또 급선의 경지, 죽음에 이르러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무섭은 침묵과 그 죽음 속에서 고요한 어떤 연락의 침묵, 동시에 다 보이더라고. 이래서 나는 이 히스테리라는 이 병 자체는 오늘날 영어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몰라도 내가 본 이 졸광증은 지금 여기 얘기하고 비슷해요. 그것이 여기서 낫는다고, 여기서 치료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내가 임상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여기 소장경에서 가능하다는 얘기가 비슷해요.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지정인데, 지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는 이거는 사지지자가, 사지가 바르게 돌아간다, 옳게 돌아간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은 사지를 보게 그게 흔들더라고. 흔들고 막 힘이 또 장사라 막 그 자기보다 무게가 막 배 이상 나가는 사람을 집어 던지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떨 때 이런 현상이 오는가? 그 사람이 어떤 뜻밖의 인간의 의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어떤 그런 한담한 경우를 닥치니까 충격을 받으니까 그렇더라고. 이거는 정신적 충격에 의해서 그래요. 이건 이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흔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세가 오든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내가 직접 옆에서 봤어. 난 두 번 목격을 했는데, 하나는 친구만이라 그러고 봤고, 하나는 괜히 이제 밤에 저녁 우리 집에 내 방에 뛰더라고 이러는 걸 봤는데, 참 이거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안정을 시킬 수가 있는가? 가만히 내둬야 돼요. 어떻게 달래거나 어떻게 하면 안 돼요. 가만히 내두고, 만약에 이제 한참 막 발광을 하고 막 온갖 소리 하고 이러다가 죽은 듯이 팍 뻗는 순간이 있어. 팍 뻗는 순간에는 여름 같으면 찬물 들어보면 되고, 겨울엔 뜨거운 물 들어보야 돼요. 드신물을 그 몸에 들어붙든지, 아니면은 뭐 사랑하는 연인 사이 같으면은 조용하게 딱 죽어 딱 그때 숨도 딱 멎어요. 진짜 그때는 딱 그냥 따뜻한 몸으로 이 체온으로 디피죠. 그럼 괜찮아요. 자네 애인 같으면 그래라 말해라. 또 남의자 그래 의받지 말고. 그래서 옛날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졸다거나 이러면 따뜻한 이불 속에 묻어두면 깨난다 하는 게 그 얘기야.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수족을 더운 물 찬물에 교대로 담궈서 주물러주면 더 정확하고. 그런데 날뛸 때는 안 돼요. 자네 같은 사람 열이 되더라도 안 돼요. 초능력이 나와요. 초능력. 여기서는
모든 것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초급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히스테리라는 병은 이거는 안 본 사람 몰라. 이거는 미친 게 아주 미친 겨. 강중강이라. 이거는 내가 본 경험에는 아주 이건 상상을 불해요. 왜냐하면 졸지에 공자도 되고 맹자도 되고 부처도 되고 막 이러는데 졸지에 또 그런가 하면 간장도 되고 막 이러는데 장비도 되고 그런가 하면 그럴 수 없는 또 아주 저 무용가가 춤을 그렇게 잘 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에 있었던 모든 이 문학적인 것, 철학적인 것, 모든 종교적인 것, 그리고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의 예술적인 측면을 둘째 다 보이더라고. 그 무능하기 이를 데 없는 여자가 그래. 배운 사람이 그러면 또 뭐 못하 그지? 배운 사람은 더 고상하게 더 나갈란지도 모르지. 여 대청동역 가면 하나 그런 처녀가 있었다 그랬는데 서울 뭐 야외대 나왔다나. 옷 벗고 뭐 꼭대기 올라서 춤을 추고 막 한참 막 어떨 때 보면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내가 볼 땐 그거는 미천 정세라고도 볼 수 없고 지금 여기서만 히스테리인데 내가 말한 졸감증이라. 저거는 졸지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때 한번 이걸 써봐요. 이런 얘기를 들어두면은 참고가 돼요. 참고가 되고. 그리고 서로 어떤 경우라도 그래. 보면은 어떠냐 하면은, 서로 이 부부간에도 그렇든 뭐 자들 인간관계도 그렇든 그 사람이 그런 요새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얼굴에서 칠색이 일어나요. 7가지 색깔이. 풀었다가 누렀다가 풀었다가 우리가 막 청홍적배 다 일어나요. 졸지에 파랬다가. 그래거든 그 순간 얼른 달래줘야 돼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막 빌어야 돼요. 그런 정세가 일어나거든. 남자든 누구든 집에 어머니든 집에 이제 보통 어머니들도 많이 해요. 자식이 너무 애를 먹이고 이러면 극악의 경지에 도달하면 막 그만 그때부터는 막 자기 숨이 뻘떡 넘어가지. 넘어가면서 막 희한한 소리도 하고 죽을까봐 겁나지.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소해. 이 소해도 그냥 이래 잡아서는 잘 안 잡혀요. 이 소해는 그냥 이래 잡아가지고는 시술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잡아도 설령 잡는다 하더라도 시술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해도 잡는 요령은 양노를 이래 꼬듯이 팔을 꽈야 되는데 어떻게 까야 되는가? 어떻게 까야 되는가? 팔을 뒤로 돌리면 딱 벌어져요. 해봐. 팔을 뒤로 돌리면 누구든지 그 자리가 딱 벌어져요. 이거 딱 봤는데 얼마나 치유적이 좋아요. 이게 애라 개봐도 유사한 걸 보고 이러는데 나는 이 세상 또 참 보기 드문 걸 많이 봤어. 그건 어쩌면 행운아이기도 하고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자신 있게 이걸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이거는 소해가 이게 왜 이걸 자네들은 알아야 되는 이게 와사증이 있더라 간대. 영곡 사후 조해. 이 소해, 영곡 소해를 사를 하게 되면은 대개 입이 다 돌아요. 이걸 안 쓰고 딴 데 백날 찔러봐야 불안전하게 나요. 그리고 이 소해도 보면 별소해가 또 하나 있어. 뒤에 별소해는 뒤로 하나 더 올라가서 하나 잡으면 돼요. 별소해라는 거는. 지금 소해가 하나 있지. 소해. 별소해 또 하나 있잖아. 여기도 소해도 보통 소해는 요 뒤로 뒤에서 이렇게 쳐는 거, 우린 별소해야. 요 잡으면 우리가 말하는 소해 그래. 안쪽과 위에와 그 차이가 나는데 별 차이 안 나요. 약간 위로 잡으면은 별소해가 되고 위로 잡을 경우가 있어. 왜냐하면은 팔이 이렇게 잘 핏다고 그랬다 할 때 잘 안 될 때 별소해를 많이 쳐요. 운동관계는. 지금 이 정신신경관계는 이렇게 소해를 이렇게 쳐야 되고 이 소해를 제대로 안 쳐고는 특히 여기에 견갑골 있잖아. 견비통 같은 게 낫질 않아요. 하고 그 다음에 응? 또 빠진 거 있어? 그 다음에 견운각? 견정? 이 견정이 말이라 2개가 있어. 2개. 이름이 같은 게 우리 혈명에는 많이 있지. 근데 요즘 하는 이 글자가 틀려요. 전부.
위에 있는 거는 이 선정자가 그렇잖아, 선정자. 사실은 나는 이 견정이라는 이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싶은데 이건 뭐 그냥 해놨으니까 그냥 내두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샘정자가 붙자면은 어디 들어가는가 하면 겨드랑이 여부터야 맞아요. 여기가 샘 물 많이 나는데 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견정이 여기에 돼 있고 여기가 밖에가 있어요. 이것도 화료처럼. 그래서 이건 후대 사람들이 생각 없이 해서 그러시 싶어요. 내가 이 혈명을 갖다가 아까 내가 처음부터 강의할 때 주장한 바와 같이 그 하나의 철학적 어떤 환경공학적 쉽게 말하면 풍수학적인 우리 생체 풍수학적으로 보면은 내 말이 맞거든. 또 그리고 혈명 자체가 치료학적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이 정신치료학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졌다 이러면은 딱 맞는데 그냥 이 사람들은 하나의 아들 이름 짓듯이 뭐 생각 없이 그냥 불렀다 하는 식으로 하나의 태코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1번, 2번 매기도 상관이 없어. 꼭 이 어려운 글자 쓸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내가 볼 때 왜냐하면 이 견정은 여기 겨드랑이에 땀만 나고 이랬을 때 이게 주는 혈로 돼 있거든. 그럴 때 이게 좋아요, 사실은. 또 그리고 이 내통 밑이 아플 때. 그게 맞지 싶은데 지금 이 바퀴가 이거 있어. 그러니까 이거 뭐 혼자 자꾸 얘기할 수도 없고 자네들 언젠가 또 이거는 논문을 쓸 때 혈명에 대한 여러 가지 소고락해서 한번 써봐. 써보면은 떠있는 학자라면은 그 공감할 기라고. 여기에 무슨 샘이 있느냐 물으면 여기 무슨 땀 나요? 여기 무슨 땀이 나? 여기 만날 마른 자리인데 뭐가 나? 뭐 샘처럼 쑥 들어간다 이런 뭐 어느 건 뭐 안 들어가는 게 있어? 그 샘이 그거가 맞아요 그게. 그러면 실제로 잡는 건 어디 잡는가? 안덱하고 파짝 오그리면서 막는다. 그래 정졸지켜준다 해서 정의한다 이래요. 아이고 개떡 같은 놈의 소리. 그게 말이 되는가? 정졸 무슨 놈의 그게 뭐 요거 그린다고 정졸인데. 여는 겨드랑이 열에 붙이면 행문이 보이는데 그럴 거 없어. 위에 있는 요 혈이 있어. 요 무슨 혈인가 봐. 요게. 위에 있는 혈이 하나 있지. 이름이 나오지. 노수. 응? 내유란 혈이 하나 있어. 내유. 내유가 돼 있는 건 요 있거든. 경관절 밑에 요 있어. 요가. 내유가 여기 있고 내유 밑에 있어. 내유 밑인데 여기인데 이 겨드랑이 살이 이렇게 많이 붙은 데 있잖아. 요렇게 하면 행문이죠. 행문 두에 잡으면 되는데 그걸 행문을 어째 사람마다 볼 수 딱 벌어지냐면 없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요 내유 밑을 잡으면 돼. 1행기 밑을 잡아 치면은 깊이 주면 어디냐면 그 안에 거풍이라는 샘이 있잖아. 걱정에 대해 깊이 쭉 주면 그래서 겨드랑이 땀 많이 나고 이랬는데 여기 아마 겨드랑 아프고 이런데 여기가 좋다. 그래서 견정도 이 밑에 샘정자가 밑에 붙는 것이 옳잖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내가 말씀을 드렸으니 그 옆에다 참고로 적어놔. 견정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거. 그 말이 맞지. 여기에 있는 이 식으로 견정은 뭐 어디 좋고 이래가지고 나는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게 견정은 이 고혈압 인하에 아주 특효가 있다 이제 그래요. 고혈압 인하에 고혈압을 이런데 있다 이렇게 하면 뭐 참고로 써봐. 써보지만은 나는 이것을 지금까지도 이대로 써도 안 하고 의미가 없다고 봐요. 간내통이나 경관절에는 뭐 맞지. 여기에 주면은 뭐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전신열정이라든가 이 척골신경통 여기가 이래 많이 아플 때 이런 데도 이게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유는 이거 뭐 경관절 특히 그 흔히 이 오십견에 대한 얘기를 잘 봐야 되는데 오십견 가는 거 오십견은 한 50대에 이 어깨 아픈 병이 많이 온다 이래서 오십견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는데 과연 오십견은 요새 말로 말하면 이 견관절, 견관절 루마티스라 한 게 아니고 루마티스인데 요게 보면은 요 붙은 요 안에 보면은 연막이 있어. 연막 울렁불에 있다고. 요게는 서로 이 바뀐 게 이 바뀐 이 자체가 어떻게 청태가 끼어 쉽게 말하면 뭐 녹이는 놈으로 나이가 들고 이러면은 뼈가 본래 피는 본래 어디서 생겨? 혈은 골에서 생겨요. 골. 그래 골수 이랬을 때 실제 골수는 물숫자로 봐야 돼. 피가 생기니까.
그게 나이가 40이 넘으면 어째 되는가? 뼈가 말라요. 말하면서 피가 이거 뼈에서 안 생기거든. 본래 혈분은 어디서 나오냐면 뼈에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석유 문명이 이게 어디서 나와요? 돌에서 나온 게 돌기름 아니라? 네? 돌기름이 석유 아니라? 이것처럼 사람 몸의 석유는 피인데 이게 뼈에서 나와요. 그게 나이가 많으면 여기 뼈가 말라버려요. 마르니까 어찌 되느냐? 이 관절이 딱딱하게 되고 여기 있는 이 박경이 깡깡 굳어버려요. 윤활유가 없으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자꾸 이거 들깨 기름 있잖아. 들깨 기름을 먹어야 되는데 들깨 기름을 또 잘 안 먹는다고. 그게 우리한테는 기계로 말하면 윤활유라. 네? 들깨 기름을 먹으면은 이게 좋은데 안 먹는다고 또 잘. 그래서 여기 고장이기 때문에 지금 배운 지금 여기 견우혈이나 내유혈이나 이후에 가면은 또 견우혈 있지, 견우나 이런 혈들이 여기서 이제 주로 주치가 돼.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자극요법으로 주치가 되지 실제 잘 낫지는 않아요. 해보면은 지독하게 잘 안 나. 그러니까 이 50대만은 이 50견이 여기만 아픈 게 아니라 여기가 고장면은 팔이 어떻게 되는가? 앞뒤로는 이렇게 운동이 되지만은 반 겨드랑이가 안 벌어져요. 이 겨드랑이가 안 벌어지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치료할 때도 반드시 겨드랑이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띄가지고 해야 되는 거. 네? 빈 상태에서 내유라든가 이 혈을 써야 되지. 그러면은 안 들리는데 어떡하느냐. 비계나 뭐나 옆에서 놓고 이 조금 사람이 옆에서 자기가 이 무릎팍으로 받치가지고 올려줘야 돼. 작게로 들어 올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집에서 운동도 이걸 이렇게 들락해야 되지. 옆에 이런 운동을 백날 해도 소용없어. 이건 상관없다니까. 단 옆으로 이게 안 떨어져요. 그리고 반드시 이 손을 가지고 뒤로 긴 밑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이자 길을 잡게 만들어야 돼. 이래. 그런데 전혀 이것이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아프냐? 잠 못 자요. 아프길 말로 다 못해요. 그래서 자네들은 이 뭐 약을 쓰면은 여기다 거풍간이니 뭐 거풍간 해가지고 뭐 쓰는데 끄떡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오래된 사람들에게 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치료하는 방법이 아까 얘기한 전곡이나 후계 전곡 후계에다가 침을 줘서 대충 많이 잡았대요. 이 전곡이나 후계에다 침을 넣고 팔을 들게 하는데 그 들게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자네 한번 한자락하고 나한테 전곡이나 여기 후계에다 하나 꼽아가지고 팔을 들락할 때 그냥은 안 들려요. 이 사람이 안 들어요. 아파가지고. 자 들으락 하면 자네 한번 들락해봐. 힘들어 들어라 이래야 돼요. 힘들어 들어라 하면은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팔을 여기를 눌러주면 돼. 자 힘들어 들어라 이래거든. 확 들어봐. 확 들을 때 힘들어 들어라 하면 이걸 탁 확 들어봐. 확 들어. 사정없이 들으라고. 자 다시 또 확 들어봐. 사정없이 들어. 이러면은 이 사람이 흘락하는 힘에 의해서 자동 반사해서 이렇게 들려요. 들릴 때 아야 소리를 내요. 소리를 낼 때 이게 또 한번 침을 여기 주는 기라. 견우나 지금 내유를 주고 여기 그골이 있지. 그골이 이게 명혈이라. 이거는 오래된 거는 떠야 돼. 굴을 반드시 굴을 하고 지금 이 요법을 서너 번 씩이면은 팔이 들려요. 그 다음에 몇 분 하고 나서 이래 해보라 그러면은 웬만한 하는 사람은 다 올라가요. 오래 안 된 사람은. 이렇게 하면 들으라 하면 들락하는 힘이 있거든 자기가. 에? 그러면 막 등정 울지. 울어도 막 시기 몇 분씩이 한 서너 번 하고 나면 샘정자가 밑에 와야 되고 견정 위에 어깨가 가는 게 맞다 가는 거. 그래서 이것도 언젠가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견정했을 때 샘정자가 붙었기 때문에 과연 견정혈을 여기 침을 줘가지고 고혈압이 내려간다. 어떤 측면에서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고혈압을 이루려면 차라리 여기 소택에 사이를 해도 되고, 에? 그 외에 혈이 고혈압이 인하는 혈이 무수히 많아요. 앞으로 배운 인형혈도 있고 그 외에 많잖아. 그런데 여기 줘서 그게 된다는 건 누가 너무 이건 추상적인 것 같아요. 단 이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 옷이 축축 젖고 한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견정에 침을 주면은 아주 효과가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요게 견정 또 내유 요쯤 하고 또 내일은 어디로 가요? 천정으로 가는가? 천정으로 가요. 이 천정에 대한 설명 그 위에 병풍 이 무지무지하게 소중한 혈들이 내일은 또 들었으니까 내일 오기를 하고 오늘 요쯤 차려
네.